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뼈의 발육과 생육, 생장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생장은 뭐고 또 발육은 뭐냐, 그죠?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장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growth라고 씁니다. growth가 growth, 발육은 development 이렇게 쓰죠.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람, 큰다, 아니면 자람. 발육은 스테이지가, 형태보다는, 생리적 특징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이 발육입니다. 예컨대, 이제 이렇게 키가 크고 분열이 늘어나고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하는 이것들이 다 발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기본 개념은 잡았다. 그러면 우리가 벼에 있어서 벼의 일생,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과연 벼의 일생은 뭐냐? 벼의 일생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영양생장기는 맨 처음에 옛날에는 이렇게 논이 있으면 여기 일부에다가 모짜리를 만들었어요. 모짜리가 뭐냐 하면, 자, 종자를 여기다가 파종을 쫙 하는 거예요. 파종을 해서 가운데 이제 이렇게 물이 배수가 되도록 고랑을 파죠. 배수가 되는 것을 고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자를 이렇게 쫙 뿌렸다는 거죠, 그죠? 빽빽하게 소위 밀식이라고 하는 밀식은 이제 빽빽하게 densely seeding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큰다, 그죠? 큰다, 뭐가 큰다, 얼마 동안, 과거에는 한 35일에서 한 45일 정도를 키웠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25일에서 30일 정도 키우는 거죠.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랐다 하면 서를 이제 뭐를 찐다 그래요. 찐다는 말은 뽑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뽑아요. 뽑아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를 한 움큼씩 해서 뿌리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지프로 동여맵니다. 그러면 여기 던져 놓아요. 이렇게 던져 놓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한 300개다 또는 200개다 하면 200포기 정도, 포기가 아니고 200개의 유묘죠, 그죠? 어린 묘로 하면 원래 종자가 있었는데 태화되겠죠. 뿌리가 이렇게 있고 요 원줄기가 있고 잎이 하나가 나온 거, 요게 하나의 분열입니다. 요거에 이제 영어로 하면 틸러라고 하고, 또는 다른 말로 여기서는 유묘라고 하네요. 유묘. 틸러는 분열이지만 요거 하나로 개념을 잡을 때는 유묘, 영어로 하면 시드가 종자죠, 그죠? 종자에서 나온 LING를 쓰면 시드링, 유묘가 됩니다. 어린 묘란 뜻이죠. 그러면 어린 묘가 한 200개 정도 된다, 그죠? 여기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200개면 소위 우리가 심을 때 이렇게 심을 때 여기 요걸 한 폭이라 그래요. 한 폭이 영어로 하면 힐이라고 하요. 힐 하면은 여러분들 영어로 언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한 포기, 포기 또는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요거는 요미 하나는 뭐냐? 1본이라고 이 본자의 본, 시드링. 그럼 요것은 한 주인데 시드링이 몇 개냐?
유묘가 몇 개냐 하면 보통 4 내지 5개 정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4 내지 5개를 심으면 심는 것을 이제 여기서 모판에 키우다가 빽빽하게 키우다가 이렇게 이제 옮겨 심는 거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옮겨 심는다, 그죠? 옮겨 심는 걸 뭐라 하느냐 하면 이 원래는 이 식인데 밭에서는 이 식인데 이 논이에요. 논은 물이 있다. 물이 있는 조건에서 옮겨 심는 것을 이 식이라고 하는 거, 이 앙이라 그래요. 이 양이 아니고 이 앙입니다. 이 앙. 영어로는 트랜스, 여러분들 트랜스란 말 잘 알죠? 트랜스포머도 알고 트랜스 플랜팅이라고 합니다. planting, 트랜스 플랜팅, 옮겨 심는다 이 말이죠. 원래 이 양, 영어로는 이 식이나 이 양이나 같은 거예요. 이 식, 이 양 다 트랜스 플랜팅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에서 트랜스라고 하면 전환, 예를 들어서 220V를 110V, 110V를 220V로 전환시킨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의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옮겨 심는다. 이 양까지 얘기가 됐고, 요거를 모짜리라 그러는데, 모짜리. 네, 그러면 보통 과거에는 35일에서 40일 정도 키워서 이게 뭐가 컸어요. 키가 한 35cm 뭐 정도 됐는데, 30에서 35 됐는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20cm 내외다. 그러면 과거에 35cm하고 지금 20cm하고 구분하면 장단점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뭐가 크다 이 말, 키가 큰 것을 옮겨 심기에는 그 번잡스럽죠. 일이 많죠. 무겁죠. 그죠? 그래서 기계화가 어렵다. 기계화가 어렵고 옛날에는 손으로 다 옮겨 심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소위 이양기라는 기계가 개발되었어요. 이양기, 트랜스플랜팅이라고 했죠. 옮겨 심는 것을. 요거 트랜스플랜팅에서 자, TRANS PLANTING인데 요것을 이양이라 이양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TER을 붙여서 기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양기, 트랜스플랜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농업의 하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양기도. 그러면 이렇게 기계로 해서 옮겨 심기에는 이런 모판이라고, 모육묘 상자라고 합니다. 이 상자에 뭐가 이렇게 자라는 거 있죠.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계에 요래 톱니바퀴처럼 날이 있어요. 고양이 발이랄까, 말 발이랄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딱 집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탁 집어서 4개 내지 5본의 유묘를 옮겨 심는 거죠. 그게 한 포기, 한 주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계로 하기에는 키가 30cm 이렇게 커버리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키가 한 20cm 내외로 더 작게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실제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종자를 싹만 틔워서 헬기나 손으로 이렇게 쫙 뿌립니다. 뿌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렇게 뿌렸다 가정하면 이 뿌리가 나오고 이렇게 자라겠죠. 그죠?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겠죠. 그럼 또 새끼 치우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뿌리는 것은 위에서 흩어 뿌리면 자 공중에서 헬기가 자 프로펠러 달린 헬기가 종자 뿌린다. 그죠? 이 뿌리면 정확하게 요만한 면적에 균일하게 쫙 이렇게 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없으니까 어때요? 균일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요거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개선을 하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유인 헬기로 하고 있고 제가 개발한 거는 또 드론으로 지금 하는 기술까지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기술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어쨌든 이거다 신기술이다. 그죠? 여기까지 가 있다. 그러면 옛날처럼 모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옮겨 심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모판을 육묘 상자에다가 심어서 그러니까 이 다단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여러 단 해서 자 이렇게 재놓고 이렇게 재놓고 뭐 10단이고 20단이고 좁은 장수에 이래 넓은 장수에 1층만 하다가 10층, 20층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묘를 해서 기계로 이렇게 옮겨 심는 이게 좋느냐? 그럼 이런 시대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헬기나 드론까지 가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살고 있다는 거죠. 아주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격변의 시대,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뭘까? 그죠? 우리가 농산업, 농학 전공을 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왜? 전부 누가 다 해요? 기계가 다 해버리죠? 기계가 다 해버린다. 그래서 기계가 다 하긴 하지만 우리가 연구자가 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리서치 하면은 연구란 뜻입니다. 연구. 근데 이하를 붙여서 뭡니까? 사람이죠. 연구하는 사람.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육묘 아까 모짜리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하는 방법에서 이제 육묘 상자에 이렇게 키워가지고 또 하는 방법으로 변했다가 지금은 직파로 한다, 그죠? 항공기로 해서 떨어뜨리고 드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직파를 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죠? 물론 기계로 또 파종하는 파종기가 있어서 트랙터 부착용이라든지 또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하나의 요소들, 이런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연구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RDA 농촌진흥청 그리고 대학, 유니버시티죠. 에서는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그 연구자들이. 그러면 종자를 몇 개를 떨어뜨리고 언제 떨어뜨리고 그러면 논 조건은 논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느냐? 아니더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에 이렇게 두둑을 일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대는 게 좋더라. 물을 대면 어느 정도로 물을 대는 것이 또 잡초 방제에도 좋더라. 이런저런 것들을 함께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 우리 농민분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냐? 상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노동도 비용입니다만 비용을 적게 들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결국은 이제 싼 값에, 그죠? 생산 비용이 코스트가 적다 하면 이것은 결국은 컨슈머 소비자한테 갔을 때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비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싸게 사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우리 소비자분들은 싸게 사 드셔서 가게에 도움이 되고 우리 농민분들은 쉽게 농사 지어서 비용이 적게 들고 또 허리도 휘지 않고 이게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일석이조. 그죠? 그런 걸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엄청 많죠? 옛날에 이제 옮겨 심는 이식을 할 때, 또는 이양을 할 때는 품종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품종이 있었다. 그런데, 이 A라는 품종을 항공기로 떨어뜨려서 파종을 해보니까 발화가 안 되고 발화는 되는데 이 떨어뜨리고 나서 배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데 적합한 또 품종 개발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품종 개발. 그래서 이제 6종 그걸 이제
기를 육자, 종자종, 종자를 기른다 해서 육종이라고 하는데 육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논조건이라든지 기계를 또 만드는 분들은 또 기계 조건을 또 맞춰야 된다. 그래서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엄청나게 많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nobody know,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생산비를 줄이고 허리가 휘지 않는 편한 농사를 지으면서 소비자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럼 소비자분들은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냐? 아니더라. 안전, 세이프티가 가장 중요하다. 푸드가 식품이 안정적이어야 된다. 농약비료 많이 친 걸 소비자분들이 공급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게 또 소비자분한테만 가느냐? 아니다. 농사 지을 때 이 논이 있으면 농약비료 많이 치면 전부 지하수로 흘러가서 지하수 오염, 소위 폴루션 문제가 또 발생하고, 또 대기를 오염시키죠. 위로 올라가면. 또 이 물이 흘러서 옆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강, 하천, 바다까지 오염시키죠. 이런 문제, 전체 생태계, 환경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safety, 그리고 environment, 환경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환경을 생각지 않는 농업은 할 이유가 없다. 해서도 안 된다. 막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소위 친환경 농업, environmentally TALLY friendly란 말을 써요. FRIENDLY 써서 friend 하면 친구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친근하게 하는 농사법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의 공존이죠. 공존과 공생, 그죠? 그리고 건전하게 사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된다. 우리만의 살고 갈 세상이 아니다. 그죠? 그때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우리가 농업이다. 벼 하나로서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주식이죠. 여러분, 주식. 주식이 뭐예요? 메이저 푸드죠. 이거 없으면은 굶어 죽습니다. 왜? 다른 것, 뭐, 예를 들어 딸기나 콩이나 팥이나 이런 애들은 안 먹어도 살죠. 오이나. 근데 쌀을, 밥은 안 먹으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이다.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주식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언제 봅니까? See you next time. 넥스트 타임 하려 했는데 시간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네요. 자, 여러분들 좋았다가 싫어지죠? 할 수 없어요. 자, 어쨌든 자, 지금 우리가 모짜리 때 또 모내기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영양생장기 안에 새끼 칠 때란 말입니다. 새끼. 아까 잠시 언급했죠? 자, 이렇게 줄기가 하나가 있고 잎이 하나가 더 나면 요걸 뭐라 했습니까? 뿌리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분을 또는 영어로 하면 틸러 이렇게 한다 했죠. 그죠? 틸러.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순우리말입니다. 새끼라고 하죠. 새끼는 아주 친근한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욕할 때 자꾸 쓰고 하는데 그 원래는 할머니들이 뭐래, 아이고 내 새끼 손자보고 그러죠. 아이고 내 새끼 하죠. 그럼 손자는 의미를 모르면 할머니 해보고 새끼라고 욕하냐 이랬는데 아주 친근한 의미입니다. 어쨌든 여기 분을 틸러죠. 그러면 요게 한 개다. 그런데 요게 이제 비슷한 게 요렇게 하나 더 놨다. 그럼 분을 두 개죠. 그 다음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이제 새끼를 치는 거예요. 소위 분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요 분할을 하는데 원래는 이 분을 을자라고도 하는데 요거 하나마다 오늘 다섯 개죠. 둘, 셋, 넷, 다섯 개. 자, 1, 2, 3, 4, 5 다섯 개인데 그러면 나중에 수학할 때 보면 이삭이 한 거예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달려야 되죠. 그죠? 예, 달려야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나중에 이제 요게 보통 한 40개까지 분할이 생깁니다. 틸러가 한 포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심을 때 4개 내지 5개의 시드링, 유묘를 심는다 했죠. 그죠? 이 한 포기당. 이렇게 심었는데, 얘가 나중에 이 새끼를 쳐서 총 한 50개까지 됩니다. 50개 정도 되는데, 이 50개 중에서 이 이삭을 맺는 나달 알맹이를 다는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17개에서 20개 사이 됩니다. 요거밖에 안 돼요. 우리 지금 이 남부지방 우리 한국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그러면 뭐냐 하는 얘기죠. 얘들은 다 약 30개, 27개에서 한 27개죠. 여기는 적게는 몇 개입니까? 23개에서 여기는 많게는 30개까지.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선에 요게 열매를 맺는 것을 이제 유효분을이라고 합니다. 유효분을. 효과가 있다 말. 다른 말로 우리말로 참새끼 칠 때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새끼를 못 치는 애들이 늦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늦게 나온 애들은 나중에 말라 없어져요. 죽죠. 죽어서 그 양분은 어디로 가느냐, 이 새끼 치는데 유효분을 보내준다. 정말로 희생적이죠. 그게 이제 무효분을입니다. 어쨌든 효과가 없는 분을. 그래서 요거 유효분을, 무효분을 합쳐서 가장 많은 게 한 40, 50개 됐을 때 최고분을기,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분을기. 이해되죠? 최고분을기고, 이 최고분을기 헛새끼 칠 때라고 나오는데, 헛새끼는 요 전에도 헛새끼를 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 배일성에서 우리가 영양성장기까지는 살펴봤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